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크게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남현희 감독과 재벌 3세라고 사칭했던 전청조 씨와의 재혼 발표를 둘러싼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창훈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네. 김영식 화백님. 예,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우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남현희 전청조 사건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뭐 한 달여 넘게 모든 매스컴을 장식했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전청조 씨가 아직 여자의 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나요? 불가능하죠. 유방 절제술만 한 거거든요. 트랜스젠더로서 여성에서 남성이 되려면은 가슴 절제하는 수술해야 되고요. 자궁 적출해야 되고요. 외부 성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서 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호르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이상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술을 다 받은 이후에 그럼요. 6개월 또는 1년을 물리적으로 몸만 남자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것도 남성으로 안 해줍니다. 정과 있고 신용불량자고 이렇게 남자에서 여자로 여러 번 결혼하면서 신분 세탁하는 거잖아요. 일단 수술도 다 안 됐고 남자로 온전히 적응도 안 되어 있고 법원에 허락도 안 받았고 바꿔달라고 신청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소송을 제가 했었어요. 예. 한희수 씨가 성전환한 다음에 결혼한 첫 케이스, 그렇죠. 결혼한 네, 첫 첫 케이스라고 케이스죠. 하는데 이분이 먼저 결혼했을걸요. 네, 결혼을. 또 다른 무명 씨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러면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네. 부정적으로 보고. 근데 아니에요. 이분들 정말 힘드세요.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뭐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면서 성전환 수술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어렵게 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을 해줬는데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다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남자로 살고 있고 호르몬도 이미 남성이 됐고 유방 적출 수술하고 생식 기능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성기 만들고 자궁 적출하고 또 혹은 반대로 하고 하면 부작용도 너무 많고요. 네. 남성이면 남성이고 여성이면 여성이지 신체 일부 때문에 그 수술까지 강요하는 것은 인권에 반한다라는 생각으로 수술까지 안 해도 인정해 주는 경우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와 관련한 규칙을 만들어서요. 이러이러한 조건이면은 트랜스젠더 성별 증정 허가해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청조 씨는 정말 트랜스젠더였을까? 그 동기가 뭐였을까에 대해서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 변호사께서는 최초의 성전환 소송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 봐요. 나름 그쪽에 또 전문가처럼 많았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그쪽 업계에서는 또 이쪽 이 변호사님도 나름 유명하신 거예요, 혹시?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났던 사건 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남편이 나는 트랜스젠더다. 나의 성을 찾아서 나는 내 원래 모습으로 살겠다. 이혼하자.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여자의 몸이 되면 아이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근데 이제 이 부인 입장에서는 뭐 아이를 키우겠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혼을 해주고 아빠가 키우는 걸로 합의를 했죠. 근데 이 아빠는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의 몸이 돼서 루즈 바르고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학교를 오는 거예요. 학부모. 그게 한국 얘기죠? 네. 집에는 성전환한 뭐 여자들 혹은 뭐 남자분들 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애가 너무너무 무섭고 놀라서 엄마에게 도망쳐 온 거예요. 나 엄마랑 살겠다고. 네. 그러고서 대학교 갈 때가 됐는데 아빠가 성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겠다. 몸은 바뀌었지만 그동안 성은 안 바꿨거든요. 법원에 소송을 한 거예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부모가 성을 바꿀 때는 이 미성년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얘가 나는 싫다. 아빠가 선택을 해서 여자 몸이 됐지만 나는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났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부 여자 이름, 모 여자 이름. 나 이러는 거 싫다. 나는 놀림감 되고 싶지 않고 군에 가서 여러 가지 내가 불이익이 많을 텐데 싫다라고 해서 1심 법원 판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이미 여자로 살고 있는데 몸도 바뀌었고 이 아빠의 인권도 있고 또 이 아이의 하소연도 아이의 인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다가 1심에서는 기각 아이의 손을 들어줬죠. 근데 항소심에서는 바뀐 것으로. 이혼을 6월에 하고 재혼 결정을 8월에 발표하는 이 2달 이 시기가 너무 빠르고 경솔한 결정 아닌가. 만난 지 2번 얼굴 보고 결혼식장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모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직 이혼 안 하셨잖아요. 너무나 잘 살고 계시죠. 저는 첫 결혼이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지나봐야 사람 속도 알고 생각도 여러 가지도 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혼의 경우에는 일단 이혼을 하고 나면 굉장히 외로워져요. 허전해지고 그리고 왠지 내 인생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성공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보상 대가로 보상 심리에서 재혼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귀어봐라. 그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해야만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죠. 너무 서둘러서 했다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사기 결혼 같은 많은 어떤 가짜 이야기들을 남현희 씨가 몰랐을까 하는 궁금증이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어떤 재혼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어떤 환경이나 재산이나 또는 결혼 유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지는 않죠. 상대방이 솔직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초혼이건 재혼이건 삼혼이건 다 똑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가 솔직하면 좋은데 2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결혼하고 싶을 때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밝혀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숨기는 경향이 있고요. 또 설령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인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면이 있었어. 내가 이것을 다 안아주고 상처를 감싸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결혼을 결정하거든요. 참 사이좋게 참 살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네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혼이 많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인데 어떻게 보면 그로 해서 발생되는 많은 어려움이 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긴 하고요. 글쎄 뭐 공범이냐 공모를 했냐 누가 피해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너무 성급하게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닌가. 자녀를 좀 더 배려했어야 되지 않나. 어쩌면 신데렐라를 꿈꿨던 게 아닌가. 신데렐라는 현실에 없어요. 그냥 현실에 단단히 내가 발을 딛고 내 힘으로 산다라는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 서로 충분히 상대방을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사랑이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초혼이건 재혼이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파도가 너무 좋아서 막 넘실 넘어갈 때 좋은 것 같았는데 두고 보니 내 목숨을 다 앗아가는 그런 현상 같아요. 어쩌면 그 누구도 그런 상황이면 올바른 판단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일확천금이나 신데렐라의 꿈은 없다. 너무 드라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 너무 많으니까요. 남현희 전청조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